자, 이제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생각되는 삼방역을 지났고요. 뭔가 되게 익숙한 이름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바로 고산역인데요. 이 고산역에는 정말 재밌는 얘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고산하면 우리가 그 신고산 타령이라는 민요가 있죠. 네. 그 고산이라고 하는 곳이 이제 새로운 고산이 생겨서 그 신고산 타령이라는 게 만들어졌으니까 네.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민요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만들 때 그 신고산 타령에 대해서 충분히 주목을 해봤던 것이 아닌데 네. 제 책을 보고서 그 UPI 뉴스 기자라고 세계일보에서 문학 전문 기자로 오래 하셨던 조용호 기자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대학 시절에 민요반을 아. 해서 민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또 직접 소설도 쓰시는 소설가이시기도 한데 네. 이분이 제 책을 보시고 이 고산역 부분을 보다가 신고산 타령을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거 신고산 타령에 보면 신고산이 우르르 화물차 가는 소리에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이 그게 대체 무슨 민요였지 하고 자꾸 이제 들어보시니까 거기에 화물차 가는 소리가 아니고 당신이 듣기에는 아무래도 함흥차 가는 소리 같다 이러는 거예요. 함흥차 가는 소리. 그러니까 함흥 가는 차 기차 소리다 이렇게 당신이 들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보고 이걸 한번 들어보라고 그렇게 들리지 않느냐. 제가 정말로 들어보니까 네. 그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원선이 네. 이제 경성 용산에서 원산까지 가죠. 네. 그런데 원산에서 그친 게 아니라 이제 원산에서 함흥선이라고 해서 함흥으로 연결이 돼서 저 위쪽으로 함경북도까지 그렇죠. 쭉 연결되면 그게 이제 연해주와 이렇게 네, 그쪽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대륙으로 연결되는 철로였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의 어떤 부분에서도 썼는데 그때 당시에 1920년대에도 30년대에도 물론 10년대도 마찬가지고 남부 여대하고 뭐 이고 지고 그렇죠. 그 기차 타고 그쪽으로 이렇게 그 유리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에요. 네. 또 일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바로 그런 민중의 애환을 담은 민요가 바로 그 신고산 타령이었고 그래서 함흥차 가는 소리다 라고 봐야 되는 게 정말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일리가 되게 있어. 사실 이게 함으로 간다는 얘기는 얼굴 북도의 끝이잖아요. 그 끝을 네. 넘어서 더 멀리 간다는 거니까 얼마나 막 슬프기도 하고 고향을 떠난다는 느낌? 그렇죠. 다른 일반적 여행과 다른 느낌이에요. 옛날에 네네.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만 해도 함흥은 조선 초기의 굉장히 변방이었죠. 네. 어쩌면 진짜 국경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처음에 화물차인데 신고산에 공장이 있었나? 막 석탄 이런 느낌이었는데 네. 전혀 의미가 달라지게 느꼈어요. 재밌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함흥하니까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네요. 우리 또 함흥차사로 유명한데 네. 아마 또 그 사연이 있다는 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고산역을 지나면은 바로 고산역 에서 용지원역을 지나가 되면 서광사역이 있습니다. 이 서광사역에 얽힌 이야기들이 또 궁금합니다. 네. 서광사가 안변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 여긴 안변역하고 같이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서광사역은 왕의 절입니다. 그 절 이름 자체가 바로 이태조에 얽힌 조선 네네. 태조 이성계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 고향을 떠나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는데 어느 절에 가서 이 서광사 근처겠죠. 네. 안변 근처에 있는 절에 가서 하룻밤 자게 됐는데 꿈을 꿨다는 거죠. 근데 불이 난 집에서 석가래를 들고 나오고 그리고 또 꽃이 떨어지고 거울이 깨지는 그런 꿈을 꾸고 이런 꿈을 꿔서 그 꿈을 이제 암자 스님한테 물어보니까 꿈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당신은 잘 모르겠고 어디 저쪽에 산속에 있는 스님한테 가서 물어봐라. 네. 그랬더니 그 스님이 무학대사였던 거죠. 그 유명한 무학대사. 무학대사가 그 꿈을 이른바 파자 그 풀이라고 해서 네. 그 꿈속에 있는 이 석가래를 들고 나왔다는 게 임금왕자를 닮았잖아요. 그렇죠. 왕이 될 그런 이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고 그리고 또 시로도 그걸 풀어주는데 꽃이 떨어졌다는 것은 열매가
열린다는 절실, 것이고 절실. 또 거울이 깨진다는 건 소리가 크게 난다는 것이니까 이름을 떨치고 큰 일을 이룬다는 것이니 당신이 왕이 된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기원이 돼서 그 어떤 근원이 돼서 이 절을 세워주기에까지 이르러서 이 절은 태조 이성계의 절이라고 하게 되고 바로 또 안변에는 그 안변부사 벼슬을 지냈던 그러니까 함흥차사에 얽힌 함흥차사라면 그 태종 이방원이 싫어서 그렇죠. 그 이성계가 그 왕위를 물려주고 나서도 사실은 그 함흥까지 가서 고향에 가서 한양을 돌아보지 않고 네네.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모셔오라고 차사를 보내면 가는 족족 다 세상을 다 하직하게 만들었다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 그런데 어떤 그 신하 하나만은 간곡하게 그 새끼를 그 가진 그 어미 말을 데리고 가서 그래서 그 어미를 그리는 자식의 심정에 빗대서 네. 그리고 또 뭐 천정에서 그 새양쥐가 이렇게 떨어지려는 것을 어미쥐가 이렇게 막 가까워서 붙잡고 이런 걸 보고 그런 것들이 다 우연이 돼서 그 사람은 차마 그런 사연을 가지고 온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서 네. 이제 돌려보냈는데 그 이성계의 부하들이 왜 저 사람만 살려보내느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 그렇다면 저 사람이 용흥강을 지나면 안변 근처에 네. 용흥군이라고 해서 용흥강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용흥강을 지나지 않았으면 죽이고 넘어갔으면 뭐 살려주라 해서 결국은 또 건너지 못해서 죽음을 당했다는 이런 이야기 함흥차사에 얽힌 그러니까 서광사에서부터 안변에 이태조 그 이성계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곳이고 그리고 또 서광사하면 저는 이제 아까 그 건불랑 얘기할 때 말씀드렸던 이광수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곳입니다. 이광수가 조선문단이라는 잡지를 그 방인근이라는 작가 예산 사람이에요. 당시 통속적인 작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조선문단이라는 잡지를 내서 조선문학을 융성하게 만드는데 상당히 큰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방인근 이광수가 서광사에 가서 지내면서 조선문단을 설계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광수가 서광사를 아주 잘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소설 재생이라고 있습니다. 장편소설 재생이라는 소설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 순영이라는 여성 주인공의 행로를 그린 소설인데 제가 이광수 소설 중에 이 소설처럼 재밌는 소설을 따로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라고 하는 몇 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오라비뻘의 남자하고 이 순영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근데 이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1919년 3.1운동의 시대입니다. 근데 봉구는 그 3.1운동의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가 감옥에 가서 몇 년을 살게 돼요. 순영은 어떻게 집행유행가로 금방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둘이 사랑하는 사이였으면 감옥에 갔으면 그 봉구를 기다려줘야 될까요? 안 기다려줘야 될까요? 지금 저는 판단이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 되니 기다려줘야 되겠죠. 그런데 순영은 당시 사람들의 청년들의 쇠퇴를 그린 것입니다. 3.1운동의 실패 이후에 그 청년들이 어떤 절조를 잃고 출세와 그리고 돈을 바라고 또 향락을 추구하고 이런 세태를 따라서 순영도 돈 많은 부에 첩이됩니다. 그런데 그때 첩이되려는 찰나 봉구가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순영에게 오니까 순영은 어떻게 첩으로 시집은 가야 되겠고 그런데 봉구의 순정은 또 뿌리치기 싫고 그래서 둘이 경호선을 타고 기차를 타고 서광사까지 가서 하룻밤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아이가 생기고 그것이 이제 백윤이라고 하는 부호의 첩으로 살면서도 이제 불행의 씨앗이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서광사가 그런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의 무대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즘 드라마들의 거의 원형이 되는 이야기들. 약간 막장 드라마. 출생의 비밀. 이광수 출생의 비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대단한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시대를 앞서가는 작가로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잠깐 보다 보니까 되게 특이한 이름의 산문이 하나 있어요. 저자의. CK 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참
그렇죠. 네. 제가 이 책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일제강점기 때 경원선을 오간 사람들이 그 각각의 역들이나 주변의 어떤 질이나 아니면 문화유산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남긴 산문을 가지고 책을 엮었잖아요. 그런데 많은 문학인들이, 좋은 문학인들이 다 좋은 글을 많이 썼고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필 CK 생이라고 하는 그 익명의 이니셜만 이렇게 밝힌 그런 여성 작가예요. 네. 프로 작가가 아니라 아마추어 글 쓰는 사람인데, 이 여성 글쓴이가 정말로 그 경원선의 이 서광사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의 여정도 아주 성실하게, 그리고 있었던 보고 들은 일도 너무나 아주 맛깔스럽게, 문체도 참 아름답고, 그래서 당시 어떤 가부장제 하에서의 그 남성 중심적인 사고의 약점 같은 것도 다소 보여주지만,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어떤 남성 작가들보다도 성실하고 아름답게 기행문을 써놓은 것을 볼 수 있어서 제가 여기에 이 부분에 수록을 해놓았죠. 네. 그러면 마침 선생님께서 꼭 이 글에서 어떤 산문을 꼽자면은 예, CK 생 예, 글을 꼭 읽어봐라. 이렇게 추천하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도 꼭 이 책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오늘 가서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드디어 이 35개역을 거의 이제 왔는데, 이제 마지막 역으로 종착역으로 제가 그래서 안변역을 지나고 네. 배화역, 갈매역을 지나면 드디어 거리는 마지막 역인 원산역이 됩니다. 그 원산역에 대해서는 하신 말씀 훨씬 많지만 많이 줄여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갈마반도를 지나서 원산역에 당도하게 되는데요. 네. 옛날에 덕원이라고 했고, 일제 이제 그 일제 시대 이전에 개항을 하면서 개항을 세 곳을 했죠. 네. 인천을 하고 부산을 하고 원산을 개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원산인 거죠. 네. 그래서 일제시대 때 6대 도시의 그 하나였고, 그리고 아주 전국적인 명문 원산중학교, 원산고등학교가 있던 곳이고요. 네. 그리고 그 원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다 졸업은 못했군요. 원산고등학교를 다닌 해방 이후 한국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두 사람, 최인훈, 광장을 쓴 최인훈과 그리고 이호철, 얼마 전에 타계했고, 제가 은평구 불광동에 사는데 바로 그 이호철 작가가 바로 거기 사셨고, 거기 한국문학관도 있고, 네. 이호철 문학관에 관한 이야기도 거기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그 이호철과 최인훈 이 두 작가가 성장기를 보낸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뜻깊게 생각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특히 최인훈에게 있어서 이 원산은 광장 아니고 서유기라고 하는 소설에 WC라고 하는 곳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화두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최후의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작품은 아닙니다만 최인훈의 아주 2권짜리 굉장한 작품인데, 그 화두에도 보면 WC라고 등장을 해요. 그런데 왜 WC냐? 원산을 영어로 쓰면 그 맨 첫 글자가 W가 되겠죠. 네. 그런데 제가 참 재미있게 생각하는 것이, 이 W는 웨스턴이라고 하면 서쪽으로가 되겠죠. 그렇죠? 서쪽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스트가 아니라 웨스트예요. 그래서 최인훈이 이 서울에 사는 독고준이 꿈속에서 자기 그 작가 최인훈의 고향이었던 WC로 가게 되는데, 아까 우리가 경원선은 동북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스트로 가야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웨스트로 간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서유기라는 소설을 쓴 것이에요. W자를 염두에 두고 그 최인훈은 WC로 가는, 원산으로 가는 것을 서유기라고 표했죠. 근데 서유기라는 건 원래 중국 소설인데, 현장법사하고 손오공, 저팔계, 서호정 이렇게 세 괴물이 현장법사를 모시고 보필하고 그렇게 서역으로 경전구하러 가는 얘기지 않습니까? 서쪽으로 가는 얘기인데 왜 동북쪽으로 가면서 서유기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자기 고향이 38선 이북에 있어서, 38선 이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최인훈이 1936년생이에요. 그러니까 45년 해방된 다음에 중학교하고 원산 고등학교 1학년까지를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북한의 원산에서 보냈습니다. 네. 38선 이북에 원산이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6.25 전쟁 중에 월남을 해가지고 부산으로 피난와서 성장을 해서 작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성장기에 그 원산. 그런데 6.25 전쟁이 터지자 미군이 많이 폭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군이 막 쳐들어 내려와야 되니까 전방의 군사기지인 원산을 폭격해야 됐거든요. 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원산을 무차별 폭격을 하는데, 그런데 이 그 소년 최인우는 그 부친이 함경북도 회령이 고향인데 거기서 목재업 같은 것을 했었기 때문에 네. 유산 계급으로 적대 계급 취급을 당해서 원산으로 이사 온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군의 폭격이 성공을 해야만 자기 가족들은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그런데 남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자기가 산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소년 최인훈의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WC로 가는 것, 이것은 서육인데 그것은 뭐냐면 분단과 전쟁을 극복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화두를 구하러 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현장법사가 경전을 구하러, 깨달음의 원천인 경전을 구하러 가는 것 같은 것에 비유해서 WC로 간다고 할 수 있는데, 제 책에는 일제강점기 때 이야기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 명태왕국 그리고 명태왕국으로서의 원산에 대한 소개글, 그리고 만해 한용운의 그 원산에 관한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실어 놓았습니다. 네. 이 밖에도 참 제목만 봐도 있는데 여름의 헐락경, 해수욕장의 에로브로, 너무너무 재밌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책을 이런 내용대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좋은 말씀을 들었네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경원선을 타고 막 여행을 가면서 막 재밌는 얘기를 쫑긋쫑긋 역마다 내려서 잠깐 듣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 야문이독서를 시청하신 분들도 그런 느낌이 들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분명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제시대 때 일본 철도국에서 낸 열차 시간표를 복각본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각본 시간표를 보니까 경성에서 원산까지 가는데 한 6시간인가 걸렸더군요. 그렇게 많이 걸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거리고 단시간에 갈 수 있는데, 일제시대 기차라면 KTX도 아니고 비교적 느릴 텐데 그래도 6시간, 8시간이면 갈 수 있었던 곳을 참 못 가는구나, 아쉽다. 우리가 빨리 평화롭게 되고 또 분단도 극복해서 이렇게 책을 끼고 또 이렇게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역마다 이렇게 쉬어가면서 경치를 즐기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때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혹시 시청하신 분께 마지막으로 혹시 해주고 싶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행 가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 국내에서도 혼자 떠돌아다니기도 좋아하고 어디든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렇게 여행이 자유롭지 못한 시기지만 마음의 여행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것은 그 여행 갔다 돌아오는 사이에 내 인격이 변하고 또 인격이 더 충만해지고 또 정신이 고양되는, 그래서 새로운 인간으로 걷는다는 것이 저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여행이라도 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너무너무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또 혹시라도 여행을 마음의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혹시 길잡이가 필요하신 분은 지금 이 경원선 따라 3분 여행도 있고요. 또 방송에 지금 서울문학여행이라는 아주 좋은 책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책을 오늘 나침반 삼아서 한번 여행을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럼 저도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 하는데요. 사실 좀 우리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야문뉴스는 오늘 방송을 마치고 이제 조금 휴식을 취하려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좀 바쁘게 달려왔었고 여러 책들만 소개해드렸는데요. 또 저희가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차후 기회가 되면 새로운 컨셉과 또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많이 부족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서초그림 양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문인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